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시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그 외벽 단열 위주로 공사를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공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곳은 작은 방이고 외벽 쪽 단열을 할 거예요. 외벽은 직접 외기라고 해서 직접 외기고, 여기는 간접 외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을 좀 줄였어요. 줄여서 일단 여기는 완전히 단열재로 다 막을 거고, 위에 이중창으로 시공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 한 군데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방도 일단은 시커먼 곰팡이들은 저희가 샌딩으로 한번 다 날렸고, 여기 보이시면 조금 나와 있는 곰팡이는 오늘 약품 처리로 해서 한 번 더 곰팡이를 지우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긴 조적으로 되어 있는 간접 외기 화장실 쪽이고, 여긴 직접 외기 외벽 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는 열 전두가 한번 끊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게 단열층이 들어갈 거고, 바닥에 보시면 저희가 홈을 파는 이유는 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바닥 쪽에서 결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홈파기를 미리 안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걸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혹시 모르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준 거고, 이 안은 아직 덜 팠어요.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파낼 거예요. 너무 얇아서 한 번 더 파내서 어느 정도 깊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깊이가 한 10cm 정도? 그 비가 나왔을 때까지 다 한 번 더 홈파기 작업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거는 ALC 블럭으로 해가지고 간접 외기에다가 이렇게 ALC 블럭으로 해놨어요. 하지만 저희는 ALC 블럭도 단열층이 되지만 한 번 더 단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시브하우스에서 하는 단열 방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이스 핑크, 경질 우레탄 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 단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자, 지금 이 방 구조를 간단하게 저기 평면도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가 직접 외기, 여기와 여기는 우리는 간접 외기라고 합니다. 직접과 간접인데, 여기는 열 전도율도 있고요, 관리율 값이 있는데, 직접 여기는 0.17. 자, 다시 시작할게요. 직접 외기는 0.17 기준으로 잡을 거고, 간접 외기의 열 관리율 값은 중부 이적으로 했을 때 0.24가 나와요. 그러면 0.17, 0.24를 우리가 열 관리율 값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열재가 몇 cm로 했을 때 0.17, 0.24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단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관리율 값에 대해서 일단 알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간접에 몇 cm, 직접에 몇 cm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XPS, 즉 핑크, 하이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거는 벽산 정품으로 할게요. 벽산 거가 핑크가 장기 열 전도율이 0.028이 나와요. 그리고 준부련이 현재 나년보다 훨씬 더 좋은 단열재로 보시면 됩니다. 즉 화재에 훨씬 압도적으로 유독가스뿐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즉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벌어준다고 해서 준불연, 불에 타긴 해요. 근데 불에 바로 XPS나 다른 가구들에 타는 것 비해서는 훨씬 덜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개가 0.019.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성적서가 다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데에서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열 전도율을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열 전도율이 있어요. VIP라고 진공 단열재가 있는데 이건 0.002 정도 나와요. 압도적이죠. 두 개가 압도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XPS하고 준부련 단열재 했을 때 각각의 두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열 관리율은 복합적이어야 돼요. 석고보드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 진공 단열재까지 해서 실질적인 열 관리율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단순하게 우리가 열 관리율 값만을 가지고 열 전도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XPS 준부련 핑크 했을 때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 나누기를 해요. 직접 매기부터 해볼게요. 0.17 한번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 빼서 미리 계산해볼게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0.028 아이스핑크를 열 관리율 값인 0.17로 나누었더니 0.1647m, 단위가 미터여야 미터, 이거를 미리로 고치려면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0,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할 거예요. 소수점 뒷자리는 다 없애버릴게요. 세 자리 없애버리면 얘는 곱하기 1000 하면 164mm, 즉 16cm가 나오고, 얘는 계산해봤더니 111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111.76mm가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이스핑크를 했을 때는 16cm의 단열재가 필요한 거고요. 준부련 경주를 했을 때는 11cm의 단열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여기에 두께를 받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간접 0.24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PS는 우리는 이제는 직접 외기를 우리는 계산했어요. 이제 간접 외기를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자, XPS와 준부련이 있고, 각각의 똑같이 열 전도율을 먼저 0.028, 0.019 그리고 똑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 관리율 값이 0.24라고 그랬잖아요. 0.24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직접 계산을 해보면 0.116, 다음에 준부련은 0.079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곱하기 1000 하는 이유는 미터를 미리로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116T 다음에 79T, 즉 단열재 두께가 12cm 8cm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결론을 보자면, XPS 준부련 우리가 직접 외기했을 때 우리가 핑크는 최소 16cm, 그 다음에 XPS가, 그 다음에 준부련 경질은 11cm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간접 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핑크는 11cm 그리고 80cm 정도가 8cm 필요한 두께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다 계산했죠. 이제부터 진열적으로 단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일단은 홈파기를 이렇게 가장자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단열층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열층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가 단열이 들어갑니다. 단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는 준부련으로만 쓰기 때문에 80T,
여기는 12T, 여기가 80T 단열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핑크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16cm를 하게 되면 벽체가 너무 두꺼워져요.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보면 이게 15, 철근 콘크리트가 1%가 들어가거든요. 1% 철근 콘크리트로 계산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단열재 10cm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그리고 나서 석고보드 2P, 2P 가잖아요. 2P를 가게 되면 어쨌든 벽에서부터 14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단열재가 16cm짜리가 들어가면 벽체가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이스 핑크로는 이렇게 시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집이 워낙 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핑크 작업할 때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드려요. 열 간류값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결로와 곰팡이, 그 난방비, 냉방비를 모두 다 잡을 수가 있다. 단지 준부련보다는 좀 떨어진다. 고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 값에 대응해서 두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래프를 보면 이게 가로가 얘가 두께예요. 두께. 얘가 열 효율이에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난방이 열 전도율이 쭉 반지름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어느 한계점을 도달하게 되면 그 값이 아무리 단열재가 두꺼워지더라도 그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즉 이 구간, 우리는 이 구간에서 거의 공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구간. 근데 이 구간도 아무리 단열재를 우리가 200mm, 300mm, 500mm, 600mm 해도 효율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두께로 단열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저희가 할 단열은 뭐냐면 기존에는 목상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450상으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상을 잡을 때 정면 딱 크게 하나, 그리고 옆에 하나, 똑같이 하나, 이런 식으로만 크게 잡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체를 폼으로 칠할 거예요. 폼칠. 최대한 각재 없이 잡을 거고, 그게 되면 문제가 무조건 2P로 가야 돼요. 왜냐면 상이 안 걸렸기 때문에 1P로는 얘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2P를 잡을 거고, 이 2P는 폼으로 떡가베 방식, 즉 떡가베가 원래는 아시죠? 석고본드로 해가지고 폼을 맞추는 게 떡가베 정신 용어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폼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풀으신 다음에 우리가 경지 우레탄 폼 풀고 폼본드가 있어요. 폼본드를 풀린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여줄 거예요. 위에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거를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목공 잡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